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오늘 아까 아침부터 아마 오후 지금 바로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막 되게 많이 놀라셨을 거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장을 계속 겪으시다 보니까 아마 그러실 건데,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정 수준의 박스권은 이제 거기서 폭등도 못하고 폭락도 못할 거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대로 완전히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뭐 알트코인이 폭등 장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말 바꾼기 한 적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 장세에 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제 13,000달러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돌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장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7월달 가면서는 어떤 장세가 이루어질 거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 거고, 자,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에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를 상당히 좋게 보는 차티스트들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에이다가 마이너스 92%, 93%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리플 같은 거는 지금 88%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에이다가 그래도 7월달 가서는 상당히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삼성하고의 어떤 미팅, 찰스 호킨스하고 삼성의 미팅도 분명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찌라시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 106원이나 110원 밑에서 매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설픈 뇌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7, 8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삼성하고 미팅 관계가 나오는 오피셜한 뉴스가 만약에 시장에 쏟아지면 그 시점 가서 펌핑이 강하게 일어날 확률도 높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날 확률도 분명히 높다. 며칠 안에는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에이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이 뛰는데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지금 절벽을 뛰는 사람인 그런 심정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도 되게 커. 알고 보면 안정적이지도 않잖아요. 언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까져있는 사토시로 까져있는 내 알트코인이 갑자기 폭락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졸이면서 이 사람은 이 절벽을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벽을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오늘도 그런 일이 분명히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장난을 쳐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또 이렇게 빨간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무뎌진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도 보이고, 결국에는 이 절벽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떨어지지 말자는 거죠. 이 절벽에서 끝까지.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는 거고, 벡트 거래소가 7월 22일 날 샘플링 테스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피셜하게 오프닝하는 건 아니지만 매장이 어디 가게 매장이 분명히 길에 있는 어떤 뭐 빵집, 뭐 슈퍼, 어떤 음식점 이런 데가 가오픈을 해서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분명히 시장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가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어쨌건 본격적인 매장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오픈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진짜 실질적인 개업식 이후에 매장, 그러니까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 개업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기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시장이 어느 정도 조성될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시기를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오픈을 해서 샘플링을 돌리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8월 이날가 됐든 늦어도 9월 초가 됐든 분명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벡트 거래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5대 코인이 먼저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차티스트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벡트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게 5대 코인들 말고 33가지나 되는 알트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확보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5대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코인, 비트코인 캐시까지가 사실은 5대 코인이다. 그래서 이 코인만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벡트 거래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코인들이 많은 아마 시세가 진폭이 아마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악어와 악어새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지 혼자 박스권을 뚫고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해. 그리고 알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이 악어라는 비트코인의 이 터울이 없으면 이 새는 매 공격을 받아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혼자 스스로 자기 이빨새에 끼인 어떤 뭐 이물질이나 뭐 치석이나 이런 걸 제거할 수 없어. 이 새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 암호화폐 생태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만 단독으로 모든 암호자산 생태계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 비트코인은 상징적 의미로 그 자리에 왕자의 게임에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거를 보조하면서 사이드적인 어떤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이죠. 수천 가지나 되는 그런 코인들. 물론 스캠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는 못한다. 비트만 단독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렇다고 악어새, 알트코인만 독자적으로 탈비트화해서 지금 선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사진 하나에 사실 들어있어요. 이 사진하고 다음 사진에.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 사진 한 장 뽑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1번 박스가 있고 2번 박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1번 박스하고 2번 박스가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슈퍼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돌릴 때 아마 요거 엇비슷하게 1번 박스 엇비슷하게 지금 2번 박스 추세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걸 전제하에서 제가 강한 뇌피셜을 이 사진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100% 믿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추측성이 엄청나게 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아마 보시면 되고, 1번 박스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17일이나 16일 밤부터 해가지고 5일간의 박스권 장세에 돌입을 했었어요. 그때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번 박스 보시면, 그래서 16일부터 22일까지 아니면 17일부터 22일까지 지금 21일까지 이 박스권 장세에 있었는데 그게 날짜로 따졌을 때 5일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7일부터 18, 19일까지 거래량이 쭉 감소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20일부터 21일까지 거래량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8일까지 저는 박스권 장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번 패턴을 1번 박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28일까지 27일 언저리까지 계속해서 거래량은 쭉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시장 이제 앞으로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다 매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27일이나 28일날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G20 정상회담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 그 얘기를 또 덧붙여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뒤로 빠질 수도 있어. 전에 많이 계속해서 틀렸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거래량이 감소를 해. 그리고 시세도 계속해서 진폭의 횡보를 계속해서 해. 28일까지 박스권. 그래서 그 박스권 구간이 끝나는 시점이 그때부터 29일부터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달력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시세까지 해가지고, 자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1270만원에서 1280만원이 언저리, 상하로 한 10만원 차이, 뭐 5만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1270만원에서 1280만원 언저리까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 장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 비트코인 거래량이 월요일서부터 오늘 밤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감소를 할 거야. 그래서 목요일날 밤 정도가 되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제 떡락한다. 왜? 이유 없이 오르니까. 거래량 감소하기 때문에 분명히 떡락
하락한다는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해서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있죠. 28일하고 29일날. 그때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박스권에 정고점 있는 자리 있죠. 거기가 1300만원 언저리거든요. 1300만원 언저리에서 28일에서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할 거야. 제 개인적인 내피셜일 뿐이에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100%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횡보를 28일에서 29일날 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0일하고 7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1,500만원까지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1,300만원의 횡보를 끝내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뭐 7월 2일날, 7월 3일, 7월 4일이 됐든 어쨌건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있거나 박스권 장세 유지를 위한 패턴을 다시 한번 그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거래량이 대폭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자료를 위해서 거래량을 분명히 주포들이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6월 말까지는 알트코인들이 원화 상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토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비트코인 개수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승이 아니라, 내가 산 리플 코인이 사토시 가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토시 가격은 죽을 수가 있는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그때까지 겁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7월달부터는 사토시가로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7월달부터 8월달 말까지 제가 보는 구간이 분명히 있죠. 7월부터 8월 말까지. 그래서 두 달간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사토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챙길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번 영상에서, 이번 사진에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가만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제 말이 100% 맞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신이 아니고 그렇게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그려본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감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은행 고시 환율, 환율이죠. 환율이 1157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달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진 모르겠지만 저는 G20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지리한 흐름으로 있다가 G20 정상회담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저는 달러가 그렇게 많이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1157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에 지금 달러를 사모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 갖다 수익률을 본다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이런 뭐 FX 마진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일반 개인이 어떻게 그 바닥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미국, 일본, 유로, 그리고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여기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그래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라는 걸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통일이 돼서 시너지가 발휘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 유튜버들 중에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한국이 살기 좋아요. 편리한 것도 많고, 인터넷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는 인터넷이 빠르고 편리한 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더 진보된 어떤 그런 국가로 발전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데도 있긴 있겠죠, 물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에서는 그냥 한국이 제일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이것도 오늘 올랐긴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1350불 1360불 언저리 산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물을 시장에 내다 팔 때 1680달러까지 금 가격이 올라서 팔아야 본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서 팔아야 본전이다. 이게 1400달러가 2012년 10월달 가격이에요. 차트를 한번 뒤져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자,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어요. 몇 달 동안에. 어떤 게 더 투자 수익이 난가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관점이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까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지리한 장세로 있을 수밖에 없어. 주식시장이. 왜? 28, 29일에 트럼프, 시진핑의 G20 회담이 있잖아요. 전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나누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긴장 관계를 되게 많이 극도로 긴장 상태에 되는 어떤 그런 액션을 되게 많이 취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쇼잉을 하겠죠. 시장에다. 그리고 기자들은 또 논설 주간이 시키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극적인 반전을 28, 29일 지난 후든가 아니면 그 주간에 분명히 주식이든 S&P 500 지수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떨구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이 그런 메커니즘을 모를 때는 계속해서 당하고 노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협주 막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폭락하면 그때 장외시장에서 장 마감하고 누군가는 그걸 또 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뉴스는 정부 고위 관료하고 누군가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를 100% 다 믿지 말자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MIT 블록체인 수석 고문이 리브라는 지지하는데 페이스북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어불성설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페이스북이 모체인데 어떻게 리브라는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리브라가 보면은 많은 사회에 리브라는 은행 계좌가 없는 20억 명의 성인에게 재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숭고한 목표를 지녔다. 리브라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세계 송금 시장에 미친 보잘것없는 영향과 달리 즉각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리브라 프로젝트의 성공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리브라 프로젝트가 검열에 직면할 때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대안을 떠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리브라 코인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 자산 시장이 매스컴에, 그리고 일반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카카오를 쓰는 사람이 암호자산 지갑을 쓰고 암호자산을 이용해서 물건을 산다든가 친구한테 송금을 한다든가 이거에 관해서 시사하는 거죠. 사실은 은유적 표현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생긴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철이와 순이는 암호자산 시장을 스캠으로 봤다가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바뀔 거다. 근데 시장이 조성이 되면 그땐 이미 가격이 머리 꼭대기까지 멀리 너머까지 아마 분명히 올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바이낸스가 1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7시죠. 그래서 19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SB까지 상장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비트바이넥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막 여기저기 거래소에서 막 발행을 하는데, 전 세계 최고 물동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한다.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할까요? 이 시장에. 이들은 왜 마진을 왜 샘플링하고 마진을 테스트하고 왜 지금 현재 상태를 그렇게 유지를 할까요? 다가오는 알트 시장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쨌건 마진을 언제 바이낸스에서 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이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 나와 있는 누군가가 힘들게 펌핑질을 계속하는 거야.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코인 가격을 오르고, 각 개별적 코인 가격이 결국에 오르면 전 세계에 있는 암호자산 시총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것을 또 매스컴이 도와줘서 주변에 있는 철이와 순이가 관심을 갖게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지금 화살표를 그래프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에 관해서 방향성은 사실 바뀌지 않았다. 중간에 조정이 중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렇게 시총은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현재 그렇게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취약해. 피아트 머니도 의도적으로 너무 취약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양적 완화도 이제 극에 달했어요. 결국에 이 시장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계속해서 볼륨을
계속해서 올려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진에서 너무나도 뇌피셜이 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죠. 그래서 그게 100% 맞지는 못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너무 많이 담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적인 관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도 그냥 생각하는구나, 재미적인 관점으로 그냥 보시고 너무 100% 믿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상승장일 때는 홀딩하는 관점이 맞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진폭이 없을 때는, 하락장일 때는 손절을 빨리 치거나 익절을 빨리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인 시점이기 때문에 어설픈 뇌동 매매보다는 홀딩의 관점이 낫다 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내일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